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2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주차에서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캔버스 위에 그래픽을 그리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게임 이벤트 처리 및 상태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K인터를 사용하여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생성하고 키보드의 이벤트 처리와 캐릭터의 움직임 제어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게임의 상태를 관리하고 게임 오브젝트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차 게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팅커캐드를 활용한 미로게임 프로젝트를 해볼 건데요. 자,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따라서 벽에 해당하는 다른 위치로는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해당하는 길을 행렬로 저장을 해서 방향키를 움직이고 목적지까지 가면 목적지에 도착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변수로 XY를 지정을 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키가 눌러졌을 때 저희는 이 한 칸의 크기를 70픽셀로 잡았습니다. 캔버스의 사이즈를 잡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0과 1에 해당하는 값 중에서 벽에 나타나서 오른쪽으로 갔다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래쪽 방향으로 가서 이쪽 칸에 가게 된다면 벽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다시 위쪽으로 가서 현재 위치에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것이 이 if문입니다. 자, 미로 그리기의 캔버스 사이즈는 700에 490,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높이는 490이 되고요. 가로는 70픽셀의 10칸이라서 700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은 주소값을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색상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도착점에 지정하는 위치의 값은 2로 저장해서 저희가 조건문에 의해서 도착을 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X와 Y 좌표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70픽셀씩 그림을 그렸고요. 자, 아웃라인은 흰색으로 하여 칸 부분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작 위치를 초기화시키고 캔버스에 저희는 이미지 두 개를 같은 주피터 노트북에 해당하는 같은 폴더 위치에 놓아야 하고요. 그렇게 키 프레스가 했을 때 플레이어가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차근차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메이즈 프로젝트라고 제목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파일의 위치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에 오픈하시면 해당하는 파일들이 모아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이 폴더 부분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설치를 하셨는지 각자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C의 사용자 UNIKH라는 폴더 아래에 있고요. 같은 폴더 내에 이미지 두 개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두 개가 준비가 되었으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윈도우 창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임포트 해당하는 TK의 미로 그리기라는 타이틀로 모든 모듈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윈도우의 크기 사이즈는 윈도우
지오메트리, 가로, 세로, 그리고 시작하는 좌표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확인 하시고요. 그 다음,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캔버스, 저희가 캔버스에 대한 부분도 강의 중간에 했었는데요. 윈도우 위드, 자, 윈도우 창 크기와 캔버스 사이즈를 각각 똑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490으로 해주시고요. 백그라운드는 자, 약간 색상이 있는 것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캔버스 팩 자, 위치시키시고요. 윈도우 메인 루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 자, 네. 실행을 하면 저희가 해당하는 바탕화면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저희가 바탕화면에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색상을 가지고 타이틀 미로 그리기라는 윈도우 창과 캔버스 부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메이즈라는 리스트 배열 안에 길과 길이 아닌 부분을 정의를 할 건데요. 먼저 메이즈 자, 리스트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은 모두 1입니다. 네, 모두 10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 부분의 값은 자, 길이 아닌 부분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길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0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부 다 길을 만들어서 저희가 행과 열의 리스트 값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은 7행이고요. 열은 10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우리는 사각형을 좀 그려줄 건데요. 사각형은 반복문에 의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이 먼저 7행이기 때문에 4y의 값으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7행에 해당하는 값, 조건, 중복 폼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n range, 가로는 10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if 만약에 메이즈의 행열 y와 z에 해당하는 부분이 1과 같다면 그러면 저희는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줄 예정인데요. 자, 캔버스에 create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의 값에 70픽셀만큼 Y의 픽셀도 70만큼 크기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끝부분에 70의 x 플러스 1값 그리고 세로의 값 좌표 부분이죠. 그래서 세로의 끝점 부분도 해주고 그 다음 필 자, 채우는 색상 값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웃라인은 자, 화이트로 해서요. 저희가 사각형을 제대로 그렸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화이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엔터 x, y, x 자,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Shift 엔터 자, 행, 열, 그리고 1, 1, 1, 1, 1 여기는 길이 아닌 거죠.
그리고 0000 이 부분은 자, 미로 찾기를 위해서 길을 가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는 플레이어를 시작하는 위치, 그 다음 꼬린 지점을 끝나는 지점에 이미지를 넣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를 좀 넣어야 되는데요. 같은 폴더, 이 프로그램의 메이즈 프로젝트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과 같은 위치 폴더에 이미지를 넣으면 그러면 다른 상대적, 절대적 링크가 필요 없이 파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엔드에 사용할 이미지는 포토 이미지 중에서 파일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꼴 img 1번에 저는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end 캔버스에 자, create 자, 이미지를 추가시켜야 합니다. 자, 어느 위치냐면 저희는 700과 490의 사이즈에서 픽셀이 70씩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위치와 X좌표와 Y좌표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는 자, 이미지 end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꼴 마지막 위치에 꼴 이미지 부분이 자, 캔버스 크리에이트 이미지로 출력돼서 해당하는 부분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움직임을 주기 위한 플레이어 이미지도 있어야겠죠. 플레이어 이미지는 역시 포토 이미지 해당하는 폴더 위치도 여러분께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플레이어 이미지 1 파일을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는 역시 캔버스의 크리에이트 이미지 시작점도 역시 좌표값 확인하시고요. 이미지는 저희는 플레이어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하나를 넣고 시작하는 이미지와 플레이어 이미지와 골 이미지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살펴봐야 될 것을 생각해 볼게요. 저희는 이미지를 넣었으면 플레이어가 자,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방법은 위쪽에 자, 임포트 시킨 다음에 define 선언해 줘야 되는데요. 자, define 플레이어가 move 움직여야 합니다. 그죠? 플레이어 move 움직이는 이벤트는 자, 플레이어 move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 플레이어 move 이벤트는 누가 부르는 걸까요? 키가 눌러졌을 때 부르는 거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아래쪽에 플레이어 이미지 부분에서 자, 캔버스에 바인드 되는 것인데 거기에 키가 그죠? 키가 프레스 눌러졌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눌러진 상태가 되면 저희는 플레이어 무브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무브 키가 눌러진 상태를 확인했다면 저희는 어떤 움직임에서 제어를 할 거냐면요. 만약 if 자, 이벤트 키에 해당하는 심볼이 자, 위로 버튼인 업 버튼을 눌러줄 수가 있겠죠. 업 버튼이 눌러졌다면 저희는 캔버스에 자, move 움직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를 그죠? 얼만큼 현재 위치에서 마이너스 70만큼 위쪽으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그죠? 자, 그렇지 않다면
자, else if, elif. 자, 이번에는 이벤트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다운 아래쪽으로 됐다면, 자, 아래쪽으로 됐다면 저희는 역시 컴퍼스 무브 플레이어를 움직여야겠죠. 어디로? 다운 쪽으로. 그쵸? 다운. 네. 그리고 다운 아래로 갔으니까 70. 자, 요거 조금 생각을 해 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좌표 평면 상에서의 XY 값은 위로 가면 플러스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프 캔버스에서는 여기가 0,0이고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그죠? 네. 아래쪽으로 플러스입니다. 값이 증가합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네. 그래서 저희가 위에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0부터 490이면 0부터 490만큼 증가함으로 아래쪽이 70만큼 내려오는 거고요.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70만큼 마이너스 70이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70이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70. 네, 요거는 X좌표, Y좌표가 헷갈리지 않는데 세로 부분은 네, X좌표, Y좌표가 아니라 Y좌표에서 네, Y좌표에서 위쪽으로 가면 0에 가까운 마이너스 값, 아래쪽으로 오면 490에 가까운 플러스 값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위치값까지도 확인을 했죠. 그렇다면 저희는 자,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모두 다 자, 키 눌러졌을 때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else if 이번에는 left 상태가 되었다면 자, left는 똑같이 x좌표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70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 그렇지 않고 자, 다른 키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right 오른쪽 버튼이 눌러졌다면 값은 증가하면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무엇이 같다면 이렇게 돼야겠죠. 자, up과 같다면 if문입니다. 네, 여기 제가 는을 한 개만 썼네요. 자, 모두 무엇과 같다 대입하는 값이 아니니까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어가 제가 오른쪽 버튼을 먼저 눌러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왼쪽 뭔가 잘못됐네요.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캔버스 여기 값을 XY 값을 마이너스 70과 0을 해줘야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오른쪽 70 네, 0 좌표값 Y좌표하고 X좌표하고 다르겠죠. 그렇다면 다시 Shift 엔터.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아래쪽, 오른쪽.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미로의 길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위, 아래의 값만 정리를 했고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라 하는 소스 프로그램을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를 눌렀는데 자,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결승점,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저희가 위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여기 부분이죠. 그쵸? 2001에 해당하는 리스트 값이 있는 부분. 그러면 여기 0이 아니라 2 값으로 한번 도착 지점은 2와 값이 같다라는 인덱스 값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X좌표, Y좌표를 움직여야 되는 값이 있어서 X의 값 초기화 1, Y 값도 1로 지정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자,
변수의 XY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부분이죠. 이벤트,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글로벌 전역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아까 X는 1, Y는 1을 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if 이벤트에 해당하는 버튼이 up 위쪽으로 버튼이 눌러졌고 그리고 end입니다. 그리고 메이즈에 행 그다음 열 값이 1이 아닌 상태라면 길이 아닌 거죠. 그죠? 네. 행과 열 부분이 1이 아니면 저희는 그 값을 다시 y 값을 하나 줄여줘서 마이너스입니다. 네.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이 있고 길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만약에 업 버튼을 눌렀는데 이 업 버튼이 해당하는 부분이 1이 아닙니다.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1이 아니게 된다면 저희는 y 값을 다시 제자리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x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엔드 부분이 모두 같이 확인이 돼야겠죠. 다운인데 다운은 이번에는 end y와 플러스 1 값이 1이 아닌 경우에만 움직여야 하고요. 그렇게 만일 움직였다면 저희는 y에 플러스 1을 추가시켜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캔버스를 움직이는 거죠. x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레프트로 왼쪽으로 움직였고 y좌표가 아니고요. y좌표는 그대로 있고 x-1 부분이 1이 아니라면 저희는 x의 좌표를 하나 누적 값으로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70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이 눌려진 상태에서도 x-1이 아니라 x에 플러스 1을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보고 벽을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한 번 x값 소스 보면서 x값 y값 x-1 y 플러스 1 어쩐지 움직이지 않았네요. y 플러스 1 y-1 y축 x축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으로 제가 누를게요. 위쪽 위쪽 안 갑니다. 아래쪽 왼쪽 안 가요. 오른쪽 안 가고요. 아래쪽 오른쪽 못 가고요. 왼쪽 갑니다. 다시 왼쪽 안 가고요. 아래쪽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길에 해당하는 통로에서만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에 도착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으니 저희가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 미션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from tk 인터 임포트 메시지 박스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메시지 박스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큼의 값이 움직이다가 그죠? 만약에 메이즈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y와 x 값이 2와 같아졌다면 행열값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 부분에 도착했다면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메시지 박스를 show 보입니다. info 미션 성공이라고
써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메시지 내용을 목적지에 도착,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위치 값에 도착을 하면 메시지 박스까지 보여주면 모든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Shift 엔터. 자, 오른쪽 아래 해당하는 길로 키보드로 움직이고요. 왼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메시지 박스까지 미션 성공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까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로게임에 관련된 게임 프로젝트를 20주차에서 해보았습니다. 20주차 강의의 학습 정리입니다. TK 인터를 활용하여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해 보았는데요. 게임 요소를 이해하고 그래픽을 구현하고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습니다. 게임의 상태를 관리하고 종료된 후 다시 시작하는 반복에 대한 구현 시뮬레이션도 해보았고요. 디자인과 오브젝트를 구현하여 게임을 완성하는 프로젝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20주차까지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